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낮아졌고 2% 목표로 돌아가는 경로 위에 있으며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그는 통화 정책은 여전히 제약적이라면서 연준의 점도표가 보여주듯이 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거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금융회사 중 하나인 JP모건은 11월에도 연준이 B컷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의 수석 경제학자는 연준이 9월에 공개한 점도표보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며 11월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11월 FOMC 회의 전까지 나올 고용 보고서상 추가적인 고용 둔화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만약 고용이 더 양호하게 나온다면 올해 두 차례 남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25베이시스 포인트씩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행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0에서 0.1%에서 연 0.25%로 올린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동결을 예상해왔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 동결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일부 약화 움직임도 보이지만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시장은 이를 비둘기파적인 신호로 해석하면서 달러 엔 환율은 143엔대로 올라섰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이르면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이 또 나타날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LPR을 2달 연속 동결하면서 일반 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은 3.35%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3.85%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데다 미국이 B컷을 단행하면서 통화정책 운용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시장에선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연준의 B컷을 뒤늦게 호재로 인식을 하면서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S&P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 경신이 또 한 번 이뤄졌는데요. 아무쪼록 연준의 B컷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아들이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인데 따라서 추후에 연착륙에 대한 증거들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고요. 내마녀의 날인데요.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저희가 짚어드릴 거고요. 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일본 총무성이 자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신선식품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2.8%로 이전 수치보다 0.1%포인트 높아지며 4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3%를 크게 상회한 것은 물론 전월 기록인 0.7% 증가율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더불어서 전년 대비 소매 판매는 2.5% 상승하며 지난 2022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영국 통계청은 식품 및 의류 판매가 강세를 보여 소매업 부문의 소비가 증가했다며 날씨가 매출량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연설을 갖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자, 이번 주 FOMC가 끝났는데요. 다들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장이 좀 험하긴 해도 네, 상승을 향해서 가고 있고 방향은 이미 그 FOMC 하기 전부터 결정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막판에 50bp를 내리는 바람에 좀 방향성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꾸준히 지금 상방향에서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될지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일지 이번 주 정리하고 다음 주 준비하는 그 기준까지 함께 오늘 마련해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껴 있어서인지 정말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쉬셨다면 이번 주 주말에는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를 위해서 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매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허생 마스터님이 잘 짚어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오늘도 해선시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기술주 7개가 모두 다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을 상승했고 나스닥 선물도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 마녀의 날을 맞아서 특별하게 지금 추세를 그리지는 않고 있고요.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서 나오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 10시 38분경에는 2082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듯 하더니 계속해서 또 음봉이 나타나면서 11시경에는 19,987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48% 정도 하락한 19,9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이 FOMC 회의에서 비컷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당일에는 하락을 했다가 또 하루 만에 그 반등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매체 CNBC는 월간은 비컷을 매우 좋아하지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하루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연준의 비컷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제약적인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걸 투자자들이 깨달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0차례 정도 언급한 recalibration, 이 재조정이라는 단어도 투자자들이 다시 해석을 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파월 의장이 전환을 뜻하는 피벗이 아니라 recalibration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 중간에 이뤄진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하루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를 내릴지, 그러니까 내리는 건 확실한데 얼마를 내릴지에 대한 건 끝까지 미지수였거든요. 예. 더군다나 마지막 우리 닉 기자님께서 이거 발음 되게 어렵습니다. 닉 티미라우스. 네. 닉 기자가 마지막에 한번 그러니까 뭔가를 던진 게 이게 본인이 아니라 이제 뭐 연준을 대변해서 던졌다는 말들이 막 돌면서 50bp가 되게 좀 짙었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페드워치 상에서는 50bp가 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였습니다. 50bp를 내리는 건 환호할 일인데 중요한 건 그 50bp가 그 선행성이냐 아니면 후행성이냐 그걸 가지고 좀 갑론을막이 좀 심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는데 막 올라갔어요 처음에. 그래서 속된 말로 야 미쳤나 왜 그렇게 우리나 시작부터 불안한데 근데 그 불안은 역시나 그 올리는 걸 다시 다 빼고 더 뺐죠. 근데 그게 초반에 좀 중요합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올리는 건 모르겠는데 초반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막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었는데 결국은 예 내팽개쳐졌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라고 하죠. 셀드 뉴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그 아닌 것 같아가 이거는 연준이 그 파월 의장이 말한 대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저런 침체 분위기인 것 같아. 일단 팔고 보자라고 해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게 어제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수습이 된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뭐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전문가는 향후 2년 이내 주식, 그러니까 경기가 미국 시장이 경기가 침체될 확률은 뭐 15%도 채 안 된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부터 침체 시작이다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분도 있고 야, 이번처럼 의견이 2008년에도 이랬을까요? 전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떻게 보냐고 제가 보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당분간은 침체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침체가 한번 왔다 가지 않을까라고 봤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간간히 버티면서 근근히 버티면서 연명을 하다시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재미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GPS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네, 군사용이죠 원래. 그다음에 인터넷 우리가 그 쇼핑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군사용입니다. 그 뒷면에는 미국 정부가 다 관여가 돼 있고 이번에 AI도 우리가 로봇 청소기 만들려고 AI 만든 거 아닙니다. 챗 GPT 사용하려고 만든 거 아니고 다 군사용으로 아니면 미국의 뭐 방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 반도체 때리게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불렀죠. 바이든이 그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 다 불러가지고 하나씩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AI가 거품 그러는데 거품은 뭐 제품이 나와야 뭐 거품인 거고 예, 시작도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경기 침체는 뭐 온다 하더라도 뭐 굳이 2008년처럼 막 구덩이를 파고 그런 경기 침체가 아니라 뭐 하드한 거 말고 소프트한 게 왔다 가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소프트한 거는 뭐 언제든지 왔다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일시적으로 뭐 경기가 부진하고 예, 그런 것들은 왔다 갈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일단 S&P는 뭐 6천 넘게 다들 보고 있더라고요. 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만 5천 정도 보고 있고, 네, 뭐 보는 데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그 지난달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여기서 다들 말씀드린 게 9월 초군요. 예, 원래는 9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우리 추석 때부터 장이 흔들리고 예,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10월 중순까지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10월 말에 예, 퐁당 담갔다가 11월에 예, 그 상승 11월 12월 산타랠리 가는 게 일반적인 미국 주식시장인데 이번에는 좀 일찍 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말 정도, 중순 말 정도 예, 그때쯤 땡겨서 왜냐면 9월 달에 어차피 회계 연도가 미국은 끝나고 4월 달은 소득세 내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 한번 뭐 퐁당할 수 있는 시간에 예, 미국 재무부에서 돈을 막 풀어 제낄 것 같습니다. 돈 푸는 건 아주 쉽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보다 뭐 공공자리 일자리 만들어내고 이것저것 재화 사고 상품 계약하고 막 그러면 돈 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풀어낼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정권 바뀌면 못 쓸 돈이잖아요. 옐린 장관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 큽니다. 그래서 9월 말쯤에 저점을 좀 찍지 않을까. 그럼 지금은 계속 상승하겠느냐? 글쎄요, 지금 계속 상승해야 될 명분이 있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지금 당장 돈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좀 시차를 두고 돈이 풀린다고 봤을 때는 지금 최근 뭐 여러분들은 뭐 어제만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 블랙 먼데이, 일본이 만들어낸 블랙 먼데이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저점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저점이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모든 걸 다 예, 회복을 한 상태고 한 번 더 퐁당하긴 했지만 예, 그건 좀 별개 문제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조정을 좀 바꾸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도 좀 괴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뭔가가 지금 서비스나 뭔가가 이슈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예, 그렇지만 예, 조금 더 과했던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예, 계속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계속 내린다고 봤을 땐 뭐 지금 우리가 뭐 야 이거 올 베팅해야 돼 그럴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그건 뭐 선거 끝나도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세는 네, 그래서 좀 무리하지 마셔라. 예, 어저께 올랐다고 예, 오늘 계속 상방 베팅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일정 부분 조정의 폭을 좀 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과 또 9월 말 정도에 조정 장세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맞서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하루 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반등을 한 미국 시장이지만 오늘은 하락 출발을 했고 현재도 S&P와 그리고 나스닥은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은 지금 오늘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네, 없지 않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인데 끝나고 나면 별거 없거든요. 근데 장 중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분기마다 한 번씩 오죠. 오늘이 그날인데 네, 장중에 좀 왔다 갔다 좀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주의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봇 대신에 재조정이란 말을 썼단 말이죠. 네, 정책의 전환 대신에 재조정. 이게 말장난 같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환은 아예 뒤집어 엎는 거고, 네, 재조정은 우리는 계속 경기를 잘 컨트롤하고 있어. 예, 그런 거 측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리는 열차에서 뭐 이렇게 좀 청소하는 분위기, 아니면 좀 정비하는 분위기가 재조정인 거고, 피봇은 방향 바꾸는 겁니다. 예, 서울로 가다가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부산으로 백하는 그게 이제 피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월 의장은 모든 경제나 그런 것들이 내 손아귀에 있다. 예, 그때 처음에 좀 실수한 것 같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 손아귀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재조정이란 영문 단어를 그 단어만 10번 정도 이제 되뇌었다 그러죠.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내 컨트롤 안에 다 있어. 연준이 곧 자기니까 컨트롤 안에 다 있어.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금리를 인하하고 12개월 안에 지수가 한 15% 정도 상승할 확률이 한 80% 이상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마이너스 8에서 10%를 찍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 15% 정도. 그래서 JP 모건이 말한 게 15% 정도 열려 있다. 그 말입니다. 15% 정도 지수가 상승할 여력은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15%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래서 25,000, 24,000을 부르지 않았나. 예. 근데 이제 15% 이상 더 뛸 확률도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그럼 추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인하를 하든 멈추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면 내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좀 애매하다 그러면 동결을 할 거고. 근데 지금 다들 1년 내에 계속 내릴 거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bp 정도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솔직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다 드렸으니까 물어보시고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분위기 그렇구나. 분위기는 앞으로 상승이구나. 중간중간 조정이구나. 그러면 물려도 매수로 물려야 되겠네. 예, 그렇게 감을 잡고 계셔야 되는 거고 물리지 마시고 네, 그러면 애매하면 기다렸다가 그냥 반등 지점 잡아서 매수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겠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네, 무지막지하게 막 별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은행이 금리 동결했잖아요. 예. 저희 좀 긴장 많이 했거든요. 저희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12시에 일본은행이 눈치 없이 또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온다고. 네, 이제 금요일 밤이 검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동결했고 일본이 압박을 받았겠죠. 옐런을 잠깐 전화 받았을 겁니다. 네, 올리지 말라고. 다음 달 대선이니까. 그래서 지금 평온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마구마구 내리면 말씀드렸죠. 위에서는 금리가 내려오고 일본은 밑에서는 금리가 올라오면 결국 캐리할 수 있는 그 마진 폭이 적어들면 결국은 또 엔캐리가 현상이 발생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를 함부로 지금 일본도 금리를 올리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껏 우리 시대에는 그 은행에 그 고금리로 집을 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네, 근데 어느 순간 금리가 없어서 우리 아들 세대, 딸 세대에는 자녀 세대에는 집을 사도 금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로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가 없던 시대에서 있던 시대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 월급은 안 오르고 이자는 가중되고 물가는 오르고 아주 삼중고죠. 그런 시대가 되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뿐만 아니라 엔캐리까지 등장하게 되면 이제 시장이 복잡해지니까 일본은 당분간 고정이 될 것 같고 미국은 어차피 대선 전까지 FOMC는 없는 거고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고 그럼 이제 기업들의 이슈들, 실적들 또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네, 하지만 꾸준히 좀 상승하지 않을까. 네, 어차피 누가 되든지 간에 증시는 상승할 여력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또 피봇이라 그러면 파월 의장이 기분 나빠하니까 재조정의 시대니까 네, 어차피 금리는 내려가게 돼 있는 거고 네, 그렇다 그러면 기업들의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마진, 이익이 그러니까 똑같은 매출을 달성하더라도 금리라는 부분이 조금씩 얇아지니까 당연히 이익 마진은 늘어나겠죠. 가만히 있어도 마진이 늘어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들어갔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똑같은 개수를 팔아도 마진이 늘어난다. 아니, 매출이 늘어난다. 마진이 늘어난다. 원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소비자가도 상승하는 거고 기업은 똑같이 10개를 팔아도 매출은 증가한다.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끝에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근데 이제는 거꾸로 똑같이 팔아도 어차피 원가, 금리가 줄어드니까 이자가 줄어드니까 마진 올라갑니다. 그럼 기업 실적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효과로 인해서 추후 미국 증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짚어봤다면 또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 알아봐야겠죠. 오늘 나스닥 선물 전략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내 마녀의 날을 맞이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네. 어느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예. 제가 시간상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실 때 열심히 선을 그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보시죠. 자, 지금 이게 보시면 기존의 상단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 자리쯤 아니면 상단 맞고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 자리가 2200이고 그리고 2251, 2250이라 봐야죠. 네, 이 선에서 일단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전 고점 못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직전 고점 못 넘었고 직전 고점 영역 범위 못 넘었고 그러면 어저께 지금 상승한 게 이렇게 붉은색 캔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에 절반 정도가 지금 19,920, 19,900 정도가 됩니다. 그럼 19,900 정도까지는 한번 왔다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죠? 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19,920, 900. 네, 그러면 피보나치 0.5 한마디로 절반 정도 되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쯤 한번 되돌릴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좀 뭔가 특별한 충격이 있다면 이 자리죠? 5일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 한번 찍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속 편하다면 그게 5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19,800 정도가 됩니다. 19,800 그 정도가 되고 60일 이평선은 750 정도가 되니까 19,900, 920 또는 900, 920 정도에서 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오늘은 뚜렷하게 큰 상승, 어제는 좀 잊으세요. 어제는 잊으셔야 됩니다. 어제는 진짜 상장 폐지만 안 된 주식이라면 다 떴어요. 어제는 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조정폭은 900, 920 정도 한 반 정도 618이 될 수도 있겠지만 618은 아닌 것 같고 반 정도. 그러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일단 2만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가 2만입니다. 2만선이 무너진다면 위로 올라오면 이 자리죠. 75, 70, 2만 75, 70 정도 이 자리가 좀 매도가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150 전후 이 자리죠. 그리고 100 전후가 괜찮은데 일단 여기서부터 매도 가능합니다. 75 전후 그리고 100 전후, 150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 250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쳐보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장을 보셔도 어제처럼 파워풀하지 않잖아요. 어제는 좀 장이 좀 심했어요. 그게 불균형이 한마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가 위로 확 솟고 또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가 밑으로 확 내리찍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어제만큼 그렇게 썩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올 때마다 두더지 게임으로 매도를 좀 치면 되지 않을까.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목균형표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 구름대 보시면서 네 그리고 여기 차트 기준선이죠. 120평선 파란색 파란색 120평선하고 앞에 앞구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절대적인 좌표 마디가를 안내해드린 거고 가로 지지 저항선 안내를 해드린 거고 이것들이 계속 좀 장이 흐름이 그러니까 힘의 세게 따라 좀 변하겠죠. 조금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목균형표 확인하시면 되고 요 내용들은 월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 때 일목균형표 1부하고 또 일목이 3일 마스터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시면 충분히 차근차근 다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 좀 조심스럽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19,900에서 19,92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셨는데요. 따라서 오늘 올라올 때마다 매도 사인을 주셨습니다. 2075포인트 전후, 그리고 2100포인트 전후, 2150포인트 전후 정도에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 사인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전략을 짚어봤고요. 또 금요일마다 오는 아주 특별한 시간 허생 마스터님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관련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요. 비트코인이 미국의 빅컷 금리 인하 이후 랠리를 보이면서 국내 여러 거래소에서 8,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을 결정하자 비트코인은 한때 8,500만 원 선을 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엔화 약세는 비트코인 강세를, 엔화 강세는 비트코인 약세를 시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기자회견 이후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은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난주에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상승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셨고 이제 또 이슈도 나온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걸까요? 네,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로 KTX로 갈지 아니면 새마을호로 갈지 심지어는 무궁화호 아세요? 무궁화호? 네, 알죠. 아세요? 네, 가끔 탑니다. 네. 그래요? 네. 비둘기호는 모르시죠? 비둘기? 네, 없었을 겁니다. 네, 비둘기호까지는 아니지만 무궁화호 정도가 될지 그거는 비둘기호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지라. 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이제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뉴스 보니까 있는 걸로 나오는데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비둘기호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무궁화호가 될지 한마디로 돌아서 갈지 직진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FOMC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직진으로 왔습니다. 빠꾸 없이 노빠꾸로 직진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제부터는 좀 저항대에 걸립니다. 좀 차트를 좀 보면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거는 트레이딩 뷰로 보면 좋은데 제가 로그인할 수 없었던 관계로 일단은 좀 지리 저항선부터 찾아보죠. 지리 저항선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겁니다. 이게 삼각 수렴 패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삼각 수렴으로 이렇게 만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게 한 5개월, 6개월? 네, 그 정도가 5개월, 6개월? 좀 더 작게 본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작게 본다 그러면 50일에서 60일. 좀 크게 본다 그러면 이 채널이 있으니까 하락 패턴에서 상승 패턴으로 전환하면서 삼각 수렴이 된 거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튕겨서 갈지 바로 갈지 그거는 모르는 상이었거든요. 이거 볼린저밴드로 보면 이거 중심선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58,000에 누가 자꾸 판다. 그다음에 6만, 그다음에 62,500이었네, 63,500이었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얼추 왔습니다. 지금 65,000 가까이. 그러면 좌측을 한번 보셔야죠. 항상 좌측을 보셔야 됩니다. 그 좌측이 과거니까요. 좌측을 보시면 이렇게 걸립니다. 뭐죠 이거? 이렇게 걸립니다. 걸립니다. 그럼 이거를 뚫어낼 만한 또 하나 이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7만이죠. 69,000 후반에서 7만 정도가 되겠네. 7만. 이제 라인 두 개 남은 겁니다. 65,000, 68,000은 패스하고 7만. 두 개의 선을 넘어야 되는데 두 개를 넘으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 머리만 빼꼼 두더지처럼 빼꼼 추락이었는데 이번에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선거 전에 갈지 후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걸 알면
아시죠? 예, 올인하는 거.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올인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예, 이건 1번이고요. 예, 4시간 봉으로 본다 그러면 예,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힘겹게 넘어갔죠. 힘겹게 계속 이거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까 그 추세선이에요. 예, 계속 이거 타고 흘러내리다가 예, 어떻게 되죠? 뚫고 지지받고 간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올라타지 마라. 이게 예, 뚫은 거라면 한 번은 지지받고 올라간다. 예, 그럴 때 잡으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65,000까지는 아직 못 왔습니다. 못 왔고 살짝 꼬꾸라지는 상태고,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전환선이 좀 위로 뾰족선처럼 나와 있고 기준선이 살짝 좀 못 가 있죠. 그리고 구름대는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구름대로 봤을 때는 충분히 65,000까지도 찍고 내려올 수 있는데 지금 전환선하고 이 기준선하고 여기죠. 여기 전환선이 흰색, 이 기준선이 이 빨간색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틈을 한 번쯤은 메꾸러 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6만까지 다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까지? 이 정도까지 지금 자리죠? 이 정도까지 지금 저점 찍은 자리는 조금 더 좀 확대해 볼게요. 이걸 말고 1시간 봉으로 보죠. 잠깐만요. 네. 보면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제 이거 얼마죠? 제가 다 꺼내가지고 네 대충 네 62,500, 62,500 정도 그 정도에서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1시간 봉을 보고 있고 15분 봉, 5분 봉, 3분 봉 이렇게 봉을 보는 거에 따라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뭐 상황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은 찍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냐? 네, 찍었잖아요, 지금. 여기 찍었잖아요. 찍었으니까 이제 또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네, 어디까지 올라가냐가 또 관건인 거고 그런 내용들은 좀 꾸준히 좀 관찰하시면서 그 코인 그러면 되게 쉽게 생각하시고 도박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코인을 하시든 선물을 하시든 진짜 힘듭니다. 네. 봐야 될 게 많아요. 특히 코인은. 이분들이 코인으로 몇백억을 벌었네, 몇십억을 벌었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물 트레이더들도 네, 한 20시간씩 보잖아요, 차트를. 예, 그러면 진짜 중독이 되고 예, 이제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 마우스만 클릭하는 것 같지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코인 하시려고 하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근데 제가 볼 땐 코인보다 선물이 더 쉽습니다. 해외 선물이. 해외 선물이 훨씬 쉬워요. 코인은 변덕이 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 레버리지로 잘못 들어갔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 조정 잘 하셔야 되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트대로 움직입니다. 차트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뭐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2,500달러 선 지지를 받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셨는데요. 그리고 65,000달러 선 그리고 70,000달러 선에서 또 한번 저항대가 많이 있다,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미국 대선 전후로 비트코인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매매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또 우리 허생 마스터님이 우리 해외 선물과 해외 주식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잘 짚어주시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도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시간, 마스터님만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네.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들이
세력 하는데 네.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주인이 있습니다. 오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컨트롤하는 이 주인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분들은 세력, 어떤 사람들은 뭐 메이저,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충분히 장난칠 수 있죠. 작으니까 시장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하루 거래되는 양, 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주인이 있는 주식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주식이 있겠지만, 네, 그럴 수 없는 주식들도 많아요. 너무 시가총이 커가지고 거래량이 많아서.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지수를 0에서부터 10까지 다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 0에서 10을 간다고 했을 때 2, 3에서 위로 이제 밀어 올리면서 네, 좀 뭐라 그럴까요? 부추길 수는 있는 거죠.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도. 예, 그러면 그렇게 기관들이 사고 파는 것들을 뭐 어떤 사람들은 매집, 어떤 사람들은 대량 거래량, 예, 그렇게 아니면 큰 손, 예, 메이저들이 샀다 팔았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그걸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나는 왜 몰랐을까? 안 가르쳐줬으니까 누구도. 네, 그리고 이건 주식에도 주로 많이 쓰는 거고, 근데 해외 선물에도 먹힐까? 잘 먹힙니다, 아주. 제가 이거 덕을 톡톡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잘 알고 있는 MACD, 이거 택도 없는 소리고 뭐 훌륭한 지표긴 하지만 예, 우리들이 실시간으로 예, 볼 수 있는 지표가 BI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 그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우리 교육반에 계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보니까 허생 차트로. 그런데 우리 교육반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이 내용은. 너튜브에도 네, 이 컨텐츠가 있지만 이게 그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당신만 모르고 있는 큰 손들 움직임 지표 BII입니다. BII는 보스티안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트라데이, 특정 기간 동안 인텐서티,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BII, 만든 사람 이름 딴 거고요. 원래는 거래량과 주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장의 상승 하락을 예측하는 지표거든요. 한마디로 거래량이 뭐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한 주, 두 주 말고요. 10주, 20주 말고요. 네,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을 체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밑에 우리는 허생 차트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형광 녹색으로. 잔잔하다가 여기서 살짝 주저앉다가 위로 점점 올라가다가 경사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급등합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평선으로는 지금 보니까 지지가 잘 되고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친다 그러면 이거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내려가는 거 아니야? 네, 속된 말로 쫀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MACD를 보죠. MACD 꺾였어요. 그러면 각도가 나발이고 다 떠나서 밑으로 꼬꾸라 박으면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되죠? 다시 훅 쳐서 올라오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퐁당퐁당하죠. 퐁당퐁당합니다. MACD.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매도 칩니다. 매도 칩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야. 이게 얼마나 올라온 거야? 220에서 270이 200t 올라왔네? 아니, 매도야. 매도의 기준을 왜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는 거죠? 누가 매도를 치라고 한 거죠? 네, 그런데 보면 MACD는 여기서 내려가고 있지만 중요한 거 뭐죠? 이건 같이 내려가죠? BII는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이 형광색이. 오실레이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각도고 뭐 그걸 다 떠나서 그 중요한 건 BII는 올라가요. 또 뭐가 올라가고 있을까요? 당연히 ADX가 올라가고 있겠죠. 추세형 지표들 중에서 다이버런스가 없는 두 친구가 ADX랑 BII입니다. 이 친구들은 동행성이에요. 동행성이라 그러면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뭐가 예민하냐면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없이 BII만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도 퐁당퐁당하죠? 퐁당퐁당합니다. 하지만 이평선화와 같이 쓰시든 ADX와 같이 쓰시든 아니면 일목균형표와 같이 쓰시든 MACD와 같이 쓰시든 그렇게 쓰시면 같이 쓰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행성 지표입니다. 동행성은 이평선 후행성이죠. MACD도 약간 후행성입니다. 지수 이평을 써서 좀 후행성을 당겨보려고 했지만 그리고 지수 이평을 쓰다 보니까 여기 다이버런스가 나오는 거죠. 주가는 올라가는데 MACD는 떨어지는
네, 그런 상황 다이버런스. 그러면 다이버런스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좀 시간 없으니까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쭉 올라간다는 얘기죠. 1번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같이 올라가니까. 근데 2번은 시작부터 꼬인 거죠. 네, 꼬이면서 엇갈린 운명이죠. 엇갈린 운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만 갖고 온 거 아니냐? 여러분들 차트 한번 켜보세요. 이런 거 많습니다. 네, 거꾸로 가는 거 많습니다. 다이버런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죠. 1번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같이 올라갔다가 MACD하고 이평선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쭉쭉.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평선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네, 점점 세지다가 결국 오므라든다 그랬죠. 오므라들면서 이 강도도 약해지는 거고 뭐 그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MACD는 먼저 내려갑니다. 산을 내려가요. 네, 근데 이평선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살짝 키스 내면서 또 올라가죠. 예, 그러면 이게 엇갈린 운명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기서 매도 칩니다. 여기서 매도 쳐요. 근데 오실레이터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MACD가 데드크로스 다 필요 없다니까요. 여기서 매도 친다니까요. 그러면 밑에 있는 BII를 보시죠. BII는 그냥 쭉 올라가요. 편안하지 않습니까? 쭉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번 쿵 하긴 했지만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MACD가 같이 쓰는 게 좀 좋은 면도 있습니다. 예, MACD 단점을 보완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BII를 허생 차트에서는 같이 두고서 쓰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면 우리 거꾸로 매매는 안 하겠죠. 한번 뒤어보면 한마디로 여기서 매도를 쳤어요. 근데 BII가 미친 듯이 올라가네? 주가도 미친 듯이 올라가네? 그럼 앞으로 BII에 대항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또 말씀드리죠. ADX도 마찬가지로 있었으면 밑에 우리는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추세형 지표, ADX도 동행성 지표죠. 동행성 추세형 지표가 위로 각도 있게 올라가고 힘 있게 올라가면 절대 매도 치시면 안 되고 매도 치시면 안 되고 거꾸로 내리받고 있는데 거기서 매수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겠죠. 네, 적어도 우리는 동행성 지표를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무슨 얘기냐? MACD는 다이버스인 줄 알았어 라고 핑계라도 되지. 근데 BII하고 ADX는 핑계도 될 것도 없죠. 무슨 얘기냐면 쭉 올라가는데 너 왜 매도 쳤어? 딱 한마디죠. 내려갈 것 같아서 네 맘대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BII 하나만 추가해도 여러분들의 그 차트 링리 패턴이 바뀝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게 허생 차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허생 차트에는 위에는 MAC랑 BII를 넣어놨고 밑에는 ADX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내려가면 똑같이 BII 여기 형광 녹색이죠. 내려가죠. 마찬가지로 ADX는 올라가죠. 파란색하고 같이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매수를 받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일목균형표에서 보면 여기가 플랜 B입니다. 떠났죠. 여기서 떠났습니다. 여기서 떠났군요. 플랜 A는 여기죠. 플랜 A와 B가 진행되는데 구름대도 이렇게 얇게 이쁘장하게 누가 봐도 상승인데 여기다 대놓고 내 마음대로 매도 치면 안 되겠죠. 내가 여기서 본 지지저항대가 있다면 단타 치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쁘장하게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다 상방인데 여기다 대놓고도 매도를 쳐놓고 뭐 왜 안 내려가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다들 매수 잡고 있는데 혼자 매도 쳐놓고 이거 어떻게 복구해야 되냐 그러면 누구도 답이 없는 거잖아요. 예전엔 답을 해드렸는데 이게 자꾸 해서 나오다 보니까 너무 그 거리낌 없이 매도를 치시는 거야. 아니면 매수를 받고 거꾸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되게 힘듭니다. 뭐냐면 잘 빠져나오면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만 잘 못 빠져나오면 제가 이렇게 뭐 했는데 잘 안 되면 원망을 듣겠죠. 제가 한 것도 아닌데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영매매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답도 없습니다. 진짜 답도 없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얼마나 올라갔죠? 어제 같은 시기에도 한 2000틱 어제 몇 포인트지? 2000틱에 3000틱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한 기약으로 나스닥 잡으면 6,600원이에요. 6,700원. 대충 한 6,500원만 잡아도 1000틱이면 얼마죠? 650만 원. 2000틱이면 1,300만 원입니다. 한 계약으로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중간에 들어갔다. 그럼 2천만 원이 물린 거고 두 계약에 들어갔으면 세 계약에 들어갔으면 더 물린 거죠. 물론 하여튼 그렇게 물린 겁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왜 소중한 기회를 날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봤던 이런 1번 구간 여기는 같이 움직이는 구간, 2번 구간 거꾸로 움직이는 구간, MACD가 살짝 거꾸로 움직이는 구간, 한마디로 그 다이버런스죠. 그런 구간은 ADX나 BII 지표로 충분히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표는 어떻게 설정하냐? 설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요거 이거 뭐 키움이든 뭐든 가셔서 BII라고 치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치면 안 나옵니다. 적어도 사람 이름 보스티안 정도는 쳐줘야 약자를 쳐줘야 나옵니다. 만약에 못 치는 경우는 알파벳 B로 들어가서 찾아서 더블 클릭해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세팅하고 말 것도 없고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어떻게 같이 넣느냐? 끌어다가 드래그를 같이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따로 보셔도 되고, 따로 보시면 이 수치는 막 15,000, 2만씩 가는 거니까 굳이 뭐 따로 우리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그럼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건 MACD죠. 그렇다고 이거를 끌어다가 캔들 쪽에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가운데로 고속도로를 막 질주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러니까 MACD 쪽이랑 같이 놓으시면 여러분께서 보시는데 뭐 아주 편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허생 차트로 이런 BII, ADX, MACD 그리고 일목균형표가 메인이 돼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플랜 ABC가 다 들어있죠. 플랜 ABC와 관련된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우리는 플랜 ABC와 관련된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일목의 마스터 과정이 있죠. 일목의 마스터 과정 3일 플랜이 있습니다. 3일 플랜 요거는 뭐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몸만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일목균형표가 뭐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용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알려드립니다. 물론 뭐 옆에서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 정량화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강의 교재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고, 이때 배우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플랜 ABC, ABC도 배우고 A, B, C입니다. 이 세 개만 알면 그냥 해외 선물이든 주식이든 이 세 개로 다 됩니다. 실제로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잘 사용할 수 있으려면 듣고 보시고 해보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3일 동안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일목균형표가 난 뭔지 모르겠는데 첫날에 가르쳐 드리니까 뭐 그런 내용들은 뭐 들어오시면 해결해다 됩니다. 뭐 이거를 뭐 제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4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500만 원, 심지어는 뭐 800만 원, 10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부업으로, 재테크로 아니면 그러니까 나중에 은퇴를 해서 할 부가적인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해외 선물을 하신다면서 적어도 하루에 8시간, 10시간 근무하는 거에 절반 정도는 투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시간씩 보고 있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차트를 20시간씩 보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뭐 매달 억이 넘게 버시면서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는 하루에 4-5시간, 만약 그런 시간이 없다면 내가 나의 4-5시간을 벌어줄 사람과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20만 원 수익이에요, 30만 원 수익이에요. 언제까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같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목의 마스터 과정 들어오시면, 3일 마스터 과정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몸만 들어오시면 되고, 배우시고 나서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진행한 차트라도 다 맞습니다. 진짜로. 다라 그래서 100%야? 그럼 올인해야 돼?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승률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말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맞죠? 태풍 올라온 그 가정 내 큰 걱정 없이 잘 지내셨다가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큰 손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BII 지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뭔가 내 매매에 좀 적용을 해서 활용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제2의 종잣돈을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당분간 미국 경제에 침체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금리 인하 효과로 기업의 마진이 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미 증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다만 한두 달 사이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내 마녀의 날을 맞아서 장중에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매매에 주의하자고 하시면서 오늘 19,900에서 19,920포인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어제의 상승은 있고 20,075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때 매도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비트코인도 짚어주셨는데요. 기술적 분석상 상승 가능성은 높지만 얼마나 빠르게 오를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6만 달러에서 바닥 다지기는 끝난 것으로 보이며 62,500달러에서 지지선을 만들 확률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